네, 저는 크리에이터를 돕는 김재원이라고 합니다. 포크리 컨설팅 대표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 포크리가 for 크리에이터의 앞 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포크리라고 이름을 지었고 좀 독특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네, 이름을 좀 포크리 이렇게 지었어요. 지금 퍼실리테이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퍼실리테이터는 보통 많이 접할 수 있는 거가 지방에서는 그 시민 원탁회의 들어보셨죠? 그 시민 원탁회의를 진행하고 기획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회의를 디자인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이제 이제 책을 냈었거든요. 근데 원래 관심사는 교육학 전공이어서 교육 쪽으로 이제 강의와 이제 책을 냈었고 그렇게 좀 글 쓰는 쪽으로 또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포크리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기는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혹시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을 읽고 나도 그 저자처럼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싶다. 근데 그 책의 저자는 이제 노동을 하지 않아도 자고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가져야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그 촉만 세워라. 그런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책인데 그런 종류의 책을 제가 1년 정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 상황에 맞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원 사업으로 사업 계획서를 냈는데 그게 이제 선정이 되면서 이 사이트를 창업을 할 수 있었어요. 네. 저도 유튜브를 도전을 했었어요. 근데 3개의 채널을 개설했는데 다 망했어요. 근데 그 망한 것 중에 또 제일 어려웠던 게 혼자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기획도 혼자 해야 되고 촬영, 편집까지 혼자 해야 되는데 편집까지 어찌어찌 했는데 그 다음에 가장 간과했던 게 썸네일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썸네일을 보고 클릭을 하는데 근데 제가 찾아봤는데 포토샵으로 이제 만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유료 사이트들이나 무료 사이트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약간 돈을 지불하고 해야 되는 사이트들을 저는 이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무료로 어떻게 좀 초보들은 이제 그런 돈들도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하면 좀 초보 유튜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서비스가 뭘까 고민을 하다가 썸네일 제작 웹사이트를 그때 제가 이제 하다가 실패해서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실 또 되게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런 서비스를 런칭하게 됐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광고들이 붙어 있어요. 네. 네, 이런 광고 수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광고를 클릭을 해주시면 네, 이게 이제 구글 애드센스라고 유튜브 시스템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런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사용자들이 배너 광고하면 배너 광고 수익을 이제 구글과 이제 이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이 나눠 갖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제가 이 사이트에 이제 광고 수익을 크게 보긴 했지만 먼저 지금은 현재는 모으는 단계, 크리에이터들을 좀 모으고 이 사람들이 이제 뭐 10,000명이나 10만 명 정도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또 그런 사업 아이템도 이제 계속 이어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막 큰 수익이 나지 않아도 멀리 좀 바라보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객관적인 기준은 없고요. 제가 딱 했을 때 제가 좋아하고 제가 도움이 됐던 사이트들 위주로 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누구나 이제 자기 채널 홍보할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채널이 되게 좋은 채널이 아니면 사람들이 굳이 이거를 또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거는 맞고, 제가 봤을 때 도움이 됐거나 컨텐츠가 유익하다고 느낀 것들만 지금은 현재 올려져 있을 거예요. 네. 일단 1인 창업이기 때문에, 1인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뭐 경영, 마케팅, 그 다음에 회계까지 혼자 다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저는 강의까지 하고 있으니까 강의 업무를 하면서 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다 해야 된다는 이제 어려움이 좀 있고, 좀 잠을 자는 시간이 많이 줄어든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한 2, 3년은 거의 자기 시간 없게 막 미친 듯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평일 주말 없이 계속 그쵸, 몰두하고 계시는구나. 네, 그렇게 있고, 그 부분이 좀 어려웠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추진할 때, 만들 때 이제 개발자, IT 개발자와 디자이너, 웹 썸네일 디자이너하고 그리고 이제 이 이미지 라이센스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에 제 생각과는 좀 달리 약간 어려웠어요. 네. 이 개발자도 제가 원하는 대로 딱 캐치를 해서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커뮤니케이션, 이제 제가 개발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금 공부해서 조금 말이 통하지만 처음에는 좀 말이 안 통했었죠. 그 개발자 답답해하고 이제 지금은 좀 잘 돼서 그렇고, 디자이너들도 처음에 이제 지방에 서울에 있는 업체를 막 알아봤었는데 좀 난감해 하는 거예요. 이게 썸네일을 저한테 딱 줘서 제가 저 혼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수가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업체를 찾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제가 라이센스를 사서 그 라이센스를 이제 공유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3명까지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여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제작만 해주고 라이센스는 제가 별도로 샀어요. 청년들에게 지금 지원되는 사업은 사실은 찾아보면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청년들이 이거를 접근을 할 때 정말 자기 생각에 갇혀서 이게 대박날 거야 라고 접근을 하거든요. 그 아이디어가 자기한테는 너무 좋은데, 소비자나 이 시장에서는 원하는 그런 건가? 약간 이런 매칭을, 시장 검증이 좀 어려워요. 저도 이제 상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문헌 자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인터뷰를 한달지 아니면 설문조사를 한달지, 이런 접근이 초기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렵고, 그런 개념들이. 그래서 그런 시장 조사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 있달지, 이제 그러니까 지원 사업 계획서를 내기 전에 이런 시장 조사나 이런 정말 검증을 할 수 있는, 뭐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그 사전 단계. 그래서 그게 유의미한 데이터가 있었을 때 사업계획서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먼저 사전 약간 그런 컨설팅 단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그 외에는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제 예비 창업 다음에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가 있는데요.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 매출이 10억이 넘어야 선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비 창업 패키지는 시제품 제작 사업이에요. 이게 상품 개발이지만 이 상품을 시장에 푸는 그런 사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인 초기 창업 패키지는 매출이 10억 이상은 넘어야 간극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선정이 될까 보면은, 예비한다면 초기를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아버지가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계신데, 만약에 이제 아들이 예비 창업 패키지로 시제품을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초기 창업이 가능한 거죠, 지원이. 그건 진짜 혼자 한 창업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분들도, 초기 창업 하시는 분들도 그 기관들이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성과가 뭐냐면 매출액, 그 기업의 매출액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얼마나 채용했냐 이 두 가지로 이제 성과를 보는데 예비 창업만으로는 가능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요구하는 수준. 그래서 그런 간격을 좀 완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단계별로 디딤돌을 좀 더 놔야 되지 않나? 왜냐면 예비 창업은 정말 내가 예를 들어 저 아는 분이 강아지 사료를 개발을 해야겠다 했는데 그분이 강아지 사료에 대한 그 기반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동안 이제 생각으로 했다가 이제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그분들은 제조업이잖아요. 근데 그 제조업 이후에 사업이 없는 거죠. 초기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비 창업으로 만든 걸 가지고 팔지 말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제품 개발 사업이지 그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지 말라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성과는 매출이에요. 조금 뭐가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 상황이에요. 그동안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이제 어쨌든 지역에 대한 뭔가 크리에이터들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적인 특색을 콘텐츠로 녹여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지역에 있는 자원, 그 다음에 지역적인 환경, 그 다음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콘텐츠로 좀 문제 해결해서 뭔가 수익도 창출하고 좋은 일도 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회원가입 하실 때 유튜브 채널을 입력하게 해놨거든요. 선택사항으로. 좀 그런 뭐 지역의 맛집을 소개하는 크리에이터들도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좀 잘 맺어서 우리 전북에 있는 그런 뭐 맛집이랄지 여행 컨텐츠랄지 이런 걸 좀 같이 기획해서 뭔가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아이디어만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게 6시 내 고향 같은 느낌의 막 이런 거 말고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좀 10대나 20대한테 어필할 수 있게 재밌는 컨텐츠가 뭘까, 이게 아직도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렇게 뻔한 그런 영상을 담아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거 좀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없어요. 지역의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모여야겠네요. 네, 그래요. 모여서 그 대화를 하면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 크리에이터들의 브랜딩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 다음에 좀 더 시스템하고 그런 게 수익이 이제 좀 기반 잡는 게 안정화 시키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목표가 이제 저의 이제 기본적인 그런 목표는 제가 원래 교육에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되게 학교 교육이나 공교육이 되게 변화를 많이 겪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의 그런 근대화 시대의 교육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기조가 있었지만 다들 움직이진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뭔가 온라인 컨텐츠도 있고 그런 공교육 시스템도 확 변화가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들도 되게 위기의식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을 좀 더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들, 아까 말했듯이 아이들이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지역의 문제도 좀 관심 가지고 지역적인 그런 되게 크리에이터로 성장해서 정말 지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활동을 되게 재밌게 하다 보니 되게 세계에서도 관심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잘 되기 위해서 저도 지금 기반을 잡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은 응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